백악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 병원에서 며칠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부통령 후보 토론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은 다음 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됩니다.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코로나와 독감 그리고 감기 증상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각 다른 증상을 꼭 숙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인구 총조사 연방 센서스 마감일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달 말인 31일까지 인구조사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다음 주 한인 후보들과의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선거는 한인 정치력 신장에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곧 독감 시즌입니다. 요즘 병원에는 코로나와 독감, 그리고 감기 증상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백악관은 대통령의 증상이 가벼워 전화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군 병원에서 며칠 보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소식은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자신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밝힌 트럼프는 곧바로 백악관 관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군 병원으로 이동해 며칠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실험 중인 코로나19 치료 약물을 투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이 경미하다며 전화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does have mild symptoms. He continues to be not only in good spirits but very energetic. We've talked a number of times this morning.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판정 이후 플로리다 유세 등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남겨뒀던 전화 일정마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던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부부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My wife Jill and I prayed that they'll make a quick and full recovery. This is not a matter of politics. It's a bracing reminder to all of us. 트럼프 대선 캠프는 앞으로 모든 일정을 일시적으로 미루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가 감기 같은 거라며 심각성을 무시해왔습니다. 방역 수칙도 잘 지키지 않고 비상식적인 의학 정보도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코로나를 대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박창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흘 전 열린 미국 대선 TV 토론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평소 마스크 착용을 조롱합니다. 자신은 코로나를 두려워 않는 상남자고 바이든은 겁쟁이란 겁니다. I don't wear masks like him. Every time you see him, he's got a mask. He could be speaking 200 feet away from it. He shows up with the biggest mask I've ever seen. 코로나 사태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감기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며 복용 사실을 알리기도 했고 소독제를 체내에 주입하면 어떠냐는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가 거둬들인 적도 있습니다. And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한 뒤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지난 7월에야 비로소 마스크의 예방 효과를 인정하며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썼지만 최근까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코로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걸로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 참모인 힉스 보좌관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 더 있고 또 최근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행한 직원들이 많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90분 동안 함께 토론장에 있었던 바이든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미네소타주 유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에 탑승합니다. 하위인 쿠시너 선임 보좌관과 대통령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힉스 보좌관 등이 뒤를 따릅니다. 여기에 최소 1명 이상의 참모가 더 헬기에 동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 출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이용했고 여기에도 수많은 참모진이 동승해 토론 전략을 수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백악관 참모진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칫 백악관 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예 수행 직원 모두를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So the entire staff who traveled with the president this week should be quarantining for 14 days.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밀접 접촉자에게 적절한 통보와 지침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이 많았지만 지난달 26일부터 해외 출장 중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증상이 나타났는지 또 구체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남은 대선 유세 일정엔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회의 주재와 외부 인사 접견 등 미국 대통령의 빡빡한 하루 일정을 예전처럼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일정이었던 정보기관 브리핑과 워싱턴 선거자금 모금 행사, 플로리다 유세 등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전화를 통해 코로나 취약계층을 응원하는 행사만 남겨뒀습니다. 백악관 내 감염 규모가 커져서 참모들도 줄줄이 자택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업무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권 차원에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론조사상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는 상황에서 갈 길이 바쁜데 적게 잡아도 앞으로 최소 2주는 백악관 관저에서 발이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달 위스콘신과 애리조나 등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세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4살 고령이라는 점과 증상 발현 여부가 변수인데 증상이 가볍다면 화상이나 전화로 선거 유세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부통령 등이 업무를 승계받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표는 콘크리트 지지라 할 만큼 충성도가 매우 높은 표로 분류됩니다. 이걸 대규모 현장 유세를 통해서 증폭시켜서 중도표까지 끌어들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기였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남은 선거 기간에 최소한의 절반 정도는 못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책임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자신이 걸려버렸으니 그렇게 얕보더니 결국 이란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충성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도 트럼프에게 4년 임기를 더 줘야 하나 하고 고민하던 계층들에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 악재라는 뜻입니다. 다만 충성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결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 증세 없이 지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진짜 별거 아니지 않냐며 역공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CNN, 폭스뉴스 같은 뉴스 전문 채널은 물론 미국 지상파 방송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보를 했습니다. 매체 성향에 따라 분석과 전망은 약간씩 다르지만 한 달 남은 대선과 미국 경제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증시죠. 벌써 뉴욕 증권거래소 선물지수 대부분이 폭락했고요. 전문가들의 11월 미 대선 전망 역시 수정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미국 대선 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대선에 건강에 신경 쓸 게 많아져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위로 전문을 보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비슷한 위로 메시지를 보낼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판정에도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선 토론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의원의 토론이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의원은 오늘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한 번 진행됩니다. 하지만 오는 15일과 22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감기, 얼핏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근육통과 구토 그리고 설사를 동반한다. 하지만 감기는 이런 증상이 없는 대신 코막힘과 콧물 증상을 보인다. 의학계에서는 코로나와 독감 그리고 감기의 증상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만의 특징은 맛을 못 느끼거나 냄새를 못 맡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겪는 증상으로 호흡곤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2일에서 3일 내에 증상이 사라지지만 독감은 일주일 이상, 그리고 코로나는 2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좀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숨이 찬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일단 이제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이제 의사를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 증상은 증상이 강한 독감과 약한 감기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세 가지 질환은 모두 열이 나지만 독감은 104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코로나는 101에서 102도의 미열 증상을 보입니다. 감기는 코로나보다 더 낮은 미열을 나타냅니다. 코로나는 발열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기침과 호흡곤란 그리고 근육통의 증상이 뒤따릅니다. Similar. Because the coronavirus can be mild, it definitely can look just like a common cold. So you want to look for respiratory symptoms, cough, runny nose, congestion, and also difficulty breathing is one of the telltale signs. 독감은 초기에 기침과 근육통, 그리고 두통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의 경우 먼저 목이 간지럽기 시작한 뒤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독감 시즌을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8% 하락한 27,68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충격에 하락했지만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또 고용 지표가 부진했지만 소비 관련 지표가 양호했다는 점이 주가의 반등을 도왔다는 분석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주당과 백악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이 경기 부양안을 승인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총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자체 추가 경기 부양안. 전문가들은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무의미한 법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찬성 214표, 그리고 반대 207표가 나와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자체 추가 경기 부양안은 1월까지 매주 추가로 $600를 지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1,200의 현금 지원과 교육에 $2,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에 $4,360억 달러와 항공업계에 $2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2조 2천억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안은 정부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11월 대선 전에 경기 부양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인구 총조사 센서스 마감일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짜 때문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달 말인 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루시고 판사는 어젯밤 늦게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일을 31일까지 진행하라는 판결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고 판사는 종료일을 오는 5일로 통보한 연방 상무부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센서스국은 조사 요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방문 조사를 지속하라는 내용을 알리라고도 명령했습니다. We really want them to complete the census as soon as they can, if not today. Although they can complete it until the end of October, we really don't want to wait in case there's changes. So we really want everyone to complete the census as soon as possible. 루시고 판사는 지난달 24일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상무부는 10월 5일 조사를 마감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고 판사는 상무부가 터무니없이 판결을 위반했다며 판결 해석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무부가 또다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 모욕 등으로 제재를 가할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센서스 인구조사는 기존 계획대로 10월 31일 마감되며 센서스국은 내년 4월까지 백악관의 집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다음 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후보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들과 직접 만나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한인 후보가 출마한 오는 11월 선거. 많은 한인 후보들이 당선권에서 박빙승부를 펼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한인 정치인의 활동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아마 많이 이번에 그 캔디데이트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주 37지구에서 선전하고 있는 데이브 민 후보와 주하원 68지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최석후 의원은 유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튼 1지구 선거에 나선 프레드 정과 앤드루 조 후보는 물론 얼바인 시의원에 출마한 태미 김과 존 박 후보 등도 표심 잡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다음 주 월요일 한인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 등을 직접 청취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계획이 어떠신지, 또 우리 한인들로서 어떻게 도와줘야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11월 선거 당일까지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SUV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판매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등 SUV와 신형 소나타가 판매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54,800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아차도 텔룰라이드와 스포티지 등 SUV 모델의 판매가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무려 25% 가까운 판매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태권도와 스트레칭 등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인데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이 온라인 태권도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문화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태권도 초중고급 손기술, 차기기술, 방어기술, 격파기술 등 다양한 훈련 유형과 스트레칭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이 운전면허증 연장안을 일부 확대했습니다. DMV는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는 유효기간이 12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면허 소지자는 유효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열상 피해 위험으로 무선 전동톱 25만여 대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는
소매 체인점 로우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리튬 충전 배터리로 작동되는 코발트 무선 전동톱 2개 모델 25만 6천 대가 작동 스위치를 꺼도 멈추지 않아 열상 피해 위험이 있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한인은행인 유니뱅크가 처음으로 애틀란타에 진출합니다. 유니뱅크는 이번 달 중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대출 사무소를 오픈하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뱅크는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래 최초로 타주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중소규모 사업체들의 대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 하와이안 항공도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테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LA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유료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를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 대선을 한 달 남기고 충격적인 소식에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했습니다. 코로나19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브잉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